이번에도 또 문재인 씨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7월 4일부터 일본이 한국의 첨단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첨단 소재 가운데 일단은 반도체 관련 3종을 수출 규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수출 중단은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서 워낙 이것이 큰일이다 이러니까 일본이 갑자기 이 3종은 안 팔아 이렇게 한 것처럼 되어버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준을 두고 검사를 하고 그래서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급한 것은 우리 한국이죠. 이 3종 가운데 2종은 90%가 훨씬 넘는 그만큼을 우리가 그 일본의 소재에 의존하고 있다. 다 따지고 보면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남을 믿고 더구나 90몇 % 이렇게 되면은 이런 날이 올 수 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씨는 처음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아주 대담했습니다. 문재인과 청와대 정부가 처음에 한 이야기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괜찮다. 4개월 쓸 물량은 비축돼 있다. 아니 4개월 쓰고 그 후에는 죽을 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이것은 어이가 없다 못해 뭐가 이래야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거 다 국산화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태 안 하다가 하루아침에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랬죠. 일본 너희들 큰일 났어. 일본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 우리가 90몇 %나 사오고 있는데 우리가 안 사면 어쩔래. 또 수입 다변화하겠다. 일본 말고 다른 데서 사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문재인 씨는 뭐든지 이렇게 뒤집혀 있다. 아주 주요한 특징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주객전도, 하나는 선후전도. 이 선후전도라는 게 거의 재앙급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를 뒤집어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이 사안도 똑같이 선후를 뒤집어서 정리해버렸다 하는 것이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일본이 그랬죠. 한국에 안 팔 거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한국에 안 팔 거야 라는 상황 아래에서 다음 대책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 뭐 했냐? 한국에 안 팔면 다른 데서 살 거야. 혹은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 쓰지 뭐. 굉장히 폼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국민들은 기대를 하겠죠. 아, 문재인 씨한테 뭐 별수가 있나 보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일본 네가 손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좀 구질구질해지고 있죠. 그래도 또 뭐 이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좀 팔아라. 그리고 다 들리게 귓속말로 그러면 그 사이에 국산화할게. 딴 데 사올 때도 마련할게. 네가 나한테 안 팔아도 타격이 안 될 만큼 준비한 다음에 그때 끊어라. 이런 식의 옆에 사람 다 들리게 하는 귓속말, 그것은 참 얼간이나 하는 짓이 아닙니까?
그냥 어리광 부리는 겁니다. 일본한테. 일본은 남이죠.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폼나게 이야기했다. 괜찮다. 4개월 쓸 거 있다. 그랬는데 겨우 며칠 후, 그것이 7월 6일입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가 30대 그룹 총수하고 간담회를 하겠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해결에 나서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입니다. 해결에 나서겠다. 30대 그룹 총수들하고 모여서 간담회 하면서 해결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것이 7월 12일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은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렇게 물으면 답을 줄까요? 우선 이거부터 해보죠. 왜 30대 그룹인가? 트럼프 씨가 18개 그룹하고 만났으니까 그룹인지 뭐 대표인지 나는 30대 그룹하고 만나야지 이런 것인가? 신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0대 그룹이 일본 반도체 첨단 소재 수출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이러겠죠. 아, 그랬구나. 30대 그룹이 모두 반도체 회사였구나. 그걸로 1위부터 30위까지 다 그걸로 먹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들이 수출 규제로 큰 피해를 본다 그러면 우리 30대 그룹이 그 목숨이 일본에 달렸구나.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해결을 할 것인가? 뉴스 이야기로는 물론 이것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문재인 씨가 직접 듣겠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로 뭐가 어떻게 어려운지 문재인 씨 귀로 직접 듣겠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 건지 뻔하죠. 귀로 듣고 할 수 있는 일은 입으로 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문재인 씨 할 수 있는 거는 위로해주고 같이 한숨 짓고 그리고 문재인 씨 잘하는 축복을 내려줄 겁니다. 또 하는 것이 있죠. 상상력 그리고 기도. 기도라는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간절히 원합시다. 간절히 원하면 뭔가 된답니다. 문재인 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매번 그러죠. 축복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문제는 기업 경영에 무지한 문재인 씨 그리고 청와대 정부가 이 간담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와대로 모여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들을 소집하는 것 이것이 아주 큰 문제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뉴스원에서 7월 6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그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연결된 각 정부 단위는 매일같이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의견들을 듣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방위적으로 정부의 각 정부 단위가 기업이란 기업은 다 불러서 얘기를 듣고 있다. 자기들이 찾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하급은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든 기업의 의견을 매일같이 들으면 매일같이 이야기하느라고 일은 못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번 문제의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문재인 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하겠다. 나름대로 정책도 있고 기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그것이 보복이다. 감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씨하고 일본 정부하고 관계가 거의 적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벌어져 있고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더라도 혹은 역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매끄럽게 잘 풀어가는 것이 문재인 씨 같은 현재 자기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정말 대립이 격화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바로 문재인 씨 자신이죠. 지금 상황은 어떤 통상 조건의 변화, 통상 환경의 변화, 단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분명히 그것은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의 조류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거기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문제는 조건의 변화 선을 넘어서 이거는 통상 전쟁이다. 전쟁이 시작됐다. 거의 이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당장 우리 기업이 매를 맞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돈을 못 벌게 되고 어쩌면은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하게 되면. 그러면 왜 그런가? 문재인 씨 때문이죠.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자기가 가서 싸움질을 하고 다니고 자기가 남을 찌르고 다녀서 그 화가 기업에 미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업한테 그러는 겁니다. 일본에게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냐. 내가 기업들을 위로해 주겠다. 내가 기업들을 축복해 주겠다. 기업들은 말도 못하고 너 때문이야 이러고 있겠죠. 일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불을 피운 것이 문재인 씨니까. 그래, 현재의 이 통상 전쟁은 결국 문재인 씨하고 일본의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기업들이 언제 머리띠 메고 일본하고 싸웠습니까? 기업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씨가 기업 불러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업과 문재인 씨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재인 씨가 일본하고 아베 씨하고 싸워서 이겨야 문제가 풀립니다. 문재인 씨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기업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업은 공무원이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고 싸움꾼도 아닙니다. 기업은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농사 짓는 사람이 가뭄이 들어도 농사를 짓고 또 흉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 또 농사를 짓듯이 기업인은 늘 하든 경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업인이 하늘을 탓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환경이 바뀌면 바뀐 환경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경영 적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씨 그리고 문재인 씨의 청와대 정부 이들은 오히려 기업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이 30대 그룹 총수들 또 다른 데서는 기업이란 기업은 다 불러내서
맨날 오라가라 한다든지 가서 얘기 좀 해봐라 이러고 있다는데, 바로 이 한국 기업들을 문재인 자기 자신의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다름 아닌 현실은 그런 것이다. 각급 정부는 세종시로, 세종로로 계속 기업들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작 한다는 것이 집단 치성들이자 하는 것이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문재인 씨와 청와대는 청와대로 호출을 합니다. 무려 30대 그룹을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 하느냐. 문재인 씨하고 문재인 씨가 숨을 내쉬면 같이 내쉬고 들이쉬면 같이 들이쉬고 이렇게 똑같이 숨 쉬자. 기업들이 참 괴롭겠죠. 우선 7월 10일이라고 하는데 그 소집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 7월 10일에 30대 그룹 총수는 문재인을 보러 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대 기업의 총수가 이날 다 같이 발이 묶입니다. 그러면 그것뿐이냐? 7월 10일을 전후해서 다른 계획들이 계속 움직여서 자리를 바꿔야 하겠죠. 연쇄 타격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 얘기 있을 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시간, 돈하고 관련지어서 이 사람 시간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지금 30대 그룹 총수들, 이 사람들 10분이 얼마짜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환산을 하면 액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1시간 청와대 소집 당하면 거기에 드는 인력과 시간과 하는 것은 그저 하루 날아간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문재인 씨는 국익을 해치는 벌레, 국익 해충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